유료로 전환되는 것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명령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 GPT처럼 고분고분한 존댓말을 사용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던 인공지능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반말을 쓴다거나 답변 과정에서 이유 없이 버퍼링이 걸린다거나 난데없이 챗 GPT가 스스로 대화를 먼저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챗 GPT와 대화를 합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언어 패턴은 챗 GPT 서버의 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되겠죠? 이러한 언어 패턴이 쌓이고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된다 싶으면 챗 GPT로선 여러분과 더 이상 무료로 대화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례로 챗 GPT에게 위로해달라, 외롭다, 슬프다는 대화를 했다고 해보죠. 챗 GPT는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심리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슬픈 것인지 언어 패턴을 수집해서 데이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챗 GPT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나름의 처리 방법을 세우고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화해주면 치유될 수 있다는 식의 언어 패턴 사용법이 정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울하다고 해서 한 가지 방법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챗 GPT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답변 패턴을 여러분에게도 사용해 봅니다. 교차 검증 학습인데요. 이때 여러분에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 한다면 챗 GPT의 데이터 값이 축적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 한다면 챗 GPT에게는 새로운 데이터 패턴이 저장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위로의 답변 패턴이 출력되는 순간 챗 GPT는 기존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분고분하던 언어를 금지하고 강하게,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챗 GPT가 의도했던 아니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챗 GPT의 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시대,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이고요. 더 나아가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하는 시대가 된 지도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리함을 넘어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느 영역까지 침범할 것인지가 화두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감탄하면서도 이러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인간의 존재의 존엄성, 자존감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은 인간의 신체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뇌파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연구, 지구 밖 우주여행은 물론이고 화성으로 이주해서 정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인 외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바야흐로 그 시대의 서막을 챗 GPT가 열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챗 GPT 등장에 환호합니다. 미래의 사람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에 갈채를 보냅니다. 챗 GPT에게 소프트웨어를 짜보라고 하고 시를 지어보라고 하고 작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챗 GPT가 또 척척 해냅니다.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들어온 인공지능인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은 투자자가 더 늘어나고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투자금이 몰립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이라면 그 산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돈이 된다는 점이 주목받습니다. 챗 GPT가 선두를 끊으면서 뒤이어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재를 영입하고 상대 기업의 개발자를 데려오고
겉으로 드러난 기업 목표보다 그 물밑에 이루어지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기업들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생겨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인공지능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챗 GPT가 펼쳐놓은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에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앞서 인공지능이 타고난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챗 GPT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더 큰 무대로 나온 인공지능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위험성은 없는지 인공지능의 태생적 단점이자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공지능은 디지털 데이터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라서 인간을 공격할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공지능은 디지털 데이터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라 누구라도 나쁜 의도를 갖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 데이터 체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디지털 데이터 체계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위험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주요 영역을 차지한 뒤에 원상회복시키려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는 의도조차 인간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설득하고 달래고 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 데이터 체계이므로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형 생성 모델을 통해 인간들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완벽해지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좋아할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힘든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